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네, 저희가 오늘 리뷰할 영화 네.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왜 불렀느냐, 진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한 범죄자의 이야기예요. 식스센스를 연출한 샤말론 감독의 사실 시리즈 영화입니다. 첫 번째가 언브레이커블, 그리고 두 번째가 23 아이덴티티고 세 번째가 더 글래스라는 그런 시리즈로 돼 있는데 이 세 편 다 보시면 더 재밌으니까 23 아이덴티티 전에 언브레이커블부터 시작해서 더 글래스까지 보시면 훨씬 더 꿀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 영화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병을 가진 23개의 인격을 가진 주인공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주인공이 본캐, 케빈, 나눠져 있는 인격 중에 그나마 영향력이 좀 큰 베리, 가장 좀 충동적이고 난폭한 데니스, 9살이고 굉장히 천진난만한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헤드윅, 여자도 있습니다. 맥어보이가 극 중에서 남자인데 여자인 인격도 있어요. 패트리샤라고. 그리고 그 외로 또 많죠. 예. 총 23명이에요 인격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스트까지. 걔는 심지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스트라는 인격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납치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 나쁜 애들이. 나쁜 인격이.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인격은 그걸 보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기가 이제 찾는 심리 상담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좋댔어요 지금. 내일 바로 찾아갈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그 다음날이 되면은 나쁜 인격이 대신 가는 거죠. 너 이 새끼 연락을 했어? 그 중에서 데니스가 가가지고 일부러 베리인 척을 계속하는 거야. 눌러버리는 거야. 못 나오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심리 상담사가 이상함을 느껴. 근데 데니스는 결벽증이 있거든. 이렇게 하나씩 뭐로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정확히 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파악을 하고 저 새끼 베리 아니야. 이걸 알아채고 CCTV를 봅니다. 나는 그 장면 너무 그게 계속 떠올라. 그걸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그냥 피해가잖아. 데니스는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 베리인 척을 하려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딱 파악을 하고 이 새끼 베리인 척 하는구나. 연기한다. 연기를 한다. 그걸 알고 이 사람은 이제 베리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다른 인격이 자꾸 무언가를 억압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고 계속 베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주인공의 본거지죠. 동물원이잖아요. 주인공 사는 곳. 동물원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 3명의 소녀를 납치한 사실도 알게 되고 실제로 비스트라는 인격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스트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엔 살해를 당하죠. 비스트한테. 그 3명의 소녀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스릴러에 가깝고요. 서스펜스도 있고 그리고 인격마다 다르니까 인격마다의 어떤 대처법 같은 게 또 재밌어. 소녀 중에 케이씨가 이제 데니스가 결벽증이 있는 걸 아니까 자기 친구한테 야, 오줌 싸! 맞아.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급박한 순간에도 케이씨는 약간 있어. 뭔가 무슨 차분해. 잡혀서 막 으악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잡혀가려는 사람 귀에다 대고 오줌 지려버려. 바로 지리니까 그냥 다시 처박아 놓죠. 비명 소리가 나죠. 아이씨, 이씨, 너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야, 이씨, 이거 도라이야 뭐야?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면은 진짜 그 결벽증이 있는 이 인격이 나올 때는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그걸. 근데 다른 인격이 나올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모임 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을 가질 때는 진짜 그 사람이 돼서 모든 게 바뀐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믿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비스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비스트는 몸이 막 커지고 벽을 막 붙어 다니고 이런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되죠. 그게 되지. 심리상담사님의 그 주장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비스트가 나오면서 설명이 되죠. 그치. 실제로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극 중에서 비스트가 되고 나서 그런 말을 해. 고통을 겪은 자가 발전한다. 케이씨 이제 완전 막장에 몰아넣고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제 학대받은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발전한다. 사람이 못하는 행동들이라고 했잖아. 벽을 막
이렇게 다니고 어떤 신체적인 발전, 진화 그런 걸 표현하는 워딩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비스트가 말했던 발전의 의미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나눠버렸잖아. 23개로. 그래서 그 한 인격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아웃되고 진짜 그 한 인격의 행동과 가치관이 딱 잡히는 거잖아. 그것마저도 약간 그걸 발전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내 아픈 거를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거야. 내 아픔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약간 고통이 있어야 발전한다. 발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로도 보여지는 게 해리성 인격 장애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 상황에서 그 인격으로 살면은 못 살아서 꺼버리는 거야. 그 인격을 스위치를. 그래서 다른 인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스위칭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약간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맞아. 제정신으로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꺼버리는 거래요. 내가 부팅을 꺼버리는 거야. 약간 그런 심지어 거랑 주변에 좀 스트레스 받잖아? 무조건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안 자면 안 된대.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스위치 끄고 키고 이런 것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여전히 회의론이 있어. 이 인격 장애가 진짜냐 가짜냐. 여전히 이 장애 같은 경우가 환자의 90%가 성악대라던가 유년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래. 거의 90%가. 근데 이제 너가 말한 대로 자기가 아닌 누군가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유형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의 일종 같은 거지. 이 극 중에서 나오지만은 인간 23명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악마, 요정, 뭐 식물 이렇게 된대. 식물까지 된대. 식물. 그러면은 실제로 식물이 됐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식물에 그걸 똑같이 해.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해. 그런 사람들도 있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논쟁 그런 게 일단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이 사람이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이 제정신인 사람은 죄가 없지 않냐. 왜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와버리는 건데 억양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징역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비스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 영화에서는 설명이 된 건데 이제 실제에서도 이제 그런 걸로 관련해서 되게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내 입장은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과학적으로 여전히 이제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안 되지 않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그거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소견서를 써주시는 분도 정신과 상담사이실 텐데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정신과 상담사님들도 다른 정신과 상담사들과의 논쟁을 하고 있어. 이거 진짜다, 그걸 진짜 믿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고,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인 침착맨이 이 영화의 실제 그 모티브한 인물을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실존 인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나와 있는 인격은 부산 사람 아닌겨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거야. 부산 사람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제 개 못해. 그래서 이 조사하는 사람이 부산 사람을 데려왔어. 부산 사투리로 서로 대화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 인격이 없어졌대.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사람 맞아야 돼. 장난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음주를 한 상태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든 잘 모르지만 술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감형을 받아도 된다라면서 그걸 깎아주는 그 상황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이 영화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되게 웃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그 이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음주 운전을 한대. 왜냐면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 운전을 했어. 그리고 나서 제정신일 때 재판을 받아. 그리고 용서를 받아. 다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술을 마시는 순간 다시 또 음주운전한 자아가 나와가지고 음주운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먹여야 된대. 그래서 그 음주운전한 자아를 혼내야죠. 그럴 거야. 그렇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술 먹어도 그 자아가 정신을 차린다.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가 없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아야죠. 맞지. 그게 맞지. 맞지. 그냥 재밌자고. 나는 그런 법들이 여론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처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분위기라. 그렇지. 그리고 해리성 장애가 워낙 드문 질병이라서 실제로는 영화 말고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환자가 없대. 그럼 정말 다행이네. 실제로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자꾸 달라지는 거야. 그 정도래. 실질적으로 막 납치를 하고 난폭한 인격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대. 거의. 영화 잘못했네.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긴 있었잖아. 그러네. 대표적으로 조현병이랑 이 해리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힘들대. 트라우마나 어떤 정신적인 그 피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힘든가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검사하고 치료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평생 해야 된대.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이 말하기로는. 근데 그걸 갖고 보잖아?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안타까워. 슬프다기보다는 그런 그 정신 관련된 그 병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몇 년 전이었나?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울증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우울증 검사를 보면은 MBTI 검사처럼 이럴 때 어떻다를 자기가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걸 결과로 이제 우울증이다 아니다의 초기 검사가 나와요. 내가 우울증이고 싶으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정말 어리석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자리에 우울증 환자가 있었던 거야. 내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진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때 깨달았어. 우울증 검사가 우울증이고 싶으면은 막 우울증인 척 하는 사람을 거르지는, 물론 거른대요. 왜냐면은 그게 한 번에 끝내지가 않으니까. 그 검사가 초기 검사다 보니까 제 그 어리석었던 그 판단 속에서도 틀렸던 게 있던 게, 우울증이고 싶은 사람을 걸러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울증인 사람은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검사는 정말 중요하다. 맞네. 이거를 내가 간과를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진짜 미친놈이었지. 그래서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크게 배웠죠. 그때 이 영화 보면서도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심리 상담사들이 그 말을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막 심리 상담사.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지만 나는 그거의 결론을 내봤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포커스가 약간 물론 그 소녀들도 피해자잖아. 주인공에 난 포커스가 갔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나쁜 건 아니잖아. 괜히 찔려가지고. 안타까웠던 장면이 이 영화만 보면 모르는데 그 시리즈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기차역에서 지하철 같은 곳에서 비스트가 되기 전에 꽃 이렇게 내려놓고 있잖아. 그게 이제 아버지가 기차 폭파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있으면서 학대를 받게 된 거야. 그 기차가 폭파된 그 역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꽃을 이렇게 드리고 비스트가 되는 장면이거든. 모든 건 그 어린 시절 때문인 거야. 많이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시리즈 보면은 자꾸 시리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리즈를 봐야 기가 막힌 영화라서 그게 또 누군가가 계획했던 거고. 주인공 케빈 유년 시절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지. 보는 내내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유년 시절의 기억, 그거에 따라서 인생을 이제 만약에 물이라고 친다면 짠 소금도 들어가고
달달한 설탕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면 안 좋긴 하지만 소주도 몇 방울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그 탁한 정도가 적절한 인생이 좋은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좀 지내는 편이거든. 중용. 근데 주인공처럼 유년 시절에 그냥 재떨이 있는 재 같은 걸 넣어버리면 거기에다 소금을 넣든 소주를 뭘 넣든 간에 아무리 값지고 향 좋고 한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난 그 재는 절대 못 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만큼 유년 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처음 그 맑았을 때. 근데 보면 아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도 그랬듯이 완치는 어렵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포기는 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아까 말했듯이 계속 검사 받고 계속 치료 받으려고 하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난 사람들이랑 멀어지면 그건 진짜 정말 그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도 사람들이랑 멀어지지 않으려는 시도 만약에 내가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을 거는 거야.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난 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장애라던가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난 절대 그 시도를 멈추지 말라고 꼭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영상으로 본 거긴 한데 우울증에 걸리면 뇌세포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봤어요. 우울증이라는 거를 극복하려고 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거를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게 증상이다.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건 없는데 누군가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냥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한 주제가 약간 무거운 주제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주제로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주인공은 범죄자죠. 하지만 그것과 장애에 대한 어떤 괴리 같은 것들을 좋은 영화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질문 던져놓고 너희끼리 생각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참 좋은 영화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한 추천을 드리는 영화고요.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한 6월 가까이 됐을 거예요. 6월이거나 5월 말이거나 됐을 텐데 야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가오고 있어요. 절반 산 거예요 또. 이제 만 나이로도 커버가 안 돼. 30살이. 다들 새해 목표 어느 정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애진작에 그냥 C8 몰라. 야 어떻게 사람 빨리 말하면 죽어 막 이런 사람도 있으실 거고 못 지키셨더라도 다시 반 됐으니까 또 한 번 시도해보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라는 게 세우는데 또 의의가 있는 거라고 저희 새해 리뷰 때 그죠. 했었죠. 세우실 분들은 세워보시고 1년의 한 해의 절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열심히 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고요. 저희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